독특한 모양의 국기를 가진 나라이자 거대하고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을 품고 있는 나라 네팔. 1990년 4월 세계여행을 하던 일본인 여성 미나미노 사요코는 가족들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남긴 채 감쪽같이 사라진다.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본 시간, 와빌의 그제무진 지금 시작합니다. 오사카 킨케 대학을 다니던 29살 여성 미나미토 사요코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여행. 그녀는 수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1989년이 되어서야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세계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출발해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인도까지 여행했고,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이 여행한 곳과 앞으로 여행할 곳을 소개하는 편지를 자신이 찍은 사진과 함께 매주 한 통씩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네팔이었죠. 사요코가 세계여행을 떠난 지 약 1년이 지난 1990년 4월 가족들은 사요코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한 달 정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주변을 트레킹하고자 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요코에게서 온 마지막 편지였죠. 주마다 편지를 보내오던 사요코의 연락이 끊기자 가족들은 사요코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 생각해 직접 사요코를 찾고자 합니다. 가족들은 일단 네팔 주재 일본 대사관에 연락해 자신의 딸 사요코를 찾아달라 호소했고, 대사관은 네팔 정부와 협력해 사요코의 동선을 추적했죠. 천만다행으로 각국의 노력 끝에 실종된 사요코가 묵었던 호텔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호텔은 네팔의 관광도시 중 하나인 포카라에 있던 호텔인데, 당황스러운 점은 사요코가 머물렀던 방에는 금방이라도 사요코가 돌아올 것만 같이 등산용 가방과 그녀의 옷가지 등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 사요코에 관한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대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단서가 없는 만큼 실종된 사요코의 행방을 두고 수많은 추측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행 중 사고. 사요코가 남긴 마지막 편지처럼 그녀는 네팔에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지만 트레킹은 등산과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고 해요. 등산이 자신의 체력과 고도와 싸우며 산 정상을 향해 가는 행위라면, 트레킹은 산에서 보여지는 경치와 풍경을 즐기는 행위인 것이죠. 때문에 전문적인 등산 지식과 장비가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며 비교적 안전한 산악 활동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하지만 2020년 1월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하던 중 눈사태가 발생해 한국인 4명이 실종되었다가 후에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처럼, 트레킹이라 하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는 늘 존재해왔습니다. 때문에 사요코의 행방을 찾던 수사관들 또한 이 점을 고려해봤으나 그녀가 트레킹을 하다 사고를 당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더군다나 그녀의 등산 장비는 숙소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납치. 치안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는 종종 선진국 사람들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옛날 이야기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작년 IT에선 미국인, 캐나다인 선교사단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죠. 사요코가 실종된 해는 1990년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들 중 하나였죠. 하지만 몸값을 노리고 사요코를 납치한 것이라면 납치범은 협상을 위해 사요코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어야 했습니다. 허나 아무리 기다려도 납치범에겐 연락이 오지 않았고, 결국 누가 납치했는지, 어디로 납치했는지, 왜 납치했는지, 아니 애초에 납치가 맞긴 맞는 건지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결국 네팔 주재 일본 대사관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아님 사고인지 그 어떤 것도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이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토로했죠. 그러던 1990년 8월 미나미노 사요코가 실종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루하루 사요코의 소식만을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놀랍게도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사요코라고 소개했죠. 이에 전화를 받은 사요코의 여동생은 너무 놀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화기를 넘겼고, 수화기 너머의 여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괴로워. 억울해.
이후 사요코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수화기에선 흐느껴 우는 소리만 들리더니 잠시 뒤 통화가 끊겼죠. 그렇게 이 사건은 2022년 3월인 지금까지 사고인지 어떠한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지 등 그 어떤 것도 파악되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세상에 수많은 실종 사건이 있지만 이 사건이 특히나 제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실종자는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것인지 아님 무슨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그 무엇도 모른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추가 단서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진짜 가족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미쳐버리는 상황이죠. 전화 협상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일까 일부에서는 사요코 씨가 인신매매 당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아참, 전화를 건 사람이 정말 사요코가 맞냐에 관해서도 여러 말이 있었어요. 이와 비슷한 전화가 예전 영상에서 다룬 마스야마 히토미 실종 사건에서도 나오는데 그건 장난 전화처럼 보여졌거든요. 아무튼 2022년인 지금까지 일본 커뮤니티에선 종종 회자되는 사건이지만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 정말 찝찝하고도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